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어제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리플의 가격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늘 강조를 드렸듯이 다른 개미들처럼 당장 눈앞의 가격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세계 최대 거래소가 리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규제 검토를 마친 후 내달 솔라나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진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소식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호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리플이 CME 선물 상품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은 리플의 ETF 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엄청난 격변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리플 폭등에 대한 이 모든 내용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폭등에 대한 소식 본격적으로 파헤쳐드리기 전에 중요 공지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영상 촬영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분석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제 실시간 관점과 관련 데이터들을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문자 9번 보내주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선물 상품을 다루는 전 세계 모든 거래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달 규제 검토 후에 솔라나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가 된 건데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리플 선물 출시의 진짜 의미가 바로 리플 ETF 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코인 시장의 법적 규제를 담당하는 두 축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이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특정 코인이 주로 SEC의 규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CFTC의 규제를 받을 것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해당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상품으로 분류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제 SEC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향후 ETF 출시가 어려워지는 반면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SEC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ETF 출시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도 이들이 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내용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플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리플이 SEC의 관할이 아니라 CFTC의 관할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확인했듯이 ETF 출시로 연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솔라나 리플 선물 계약 출시가 확정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한 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홈페이지에 솔라나와 리플의 선물 계약 페이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는 베타 버전이 실수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지금 CME 측의 이 해명은 우리는 솔라나와 리플의 선물 계약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인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리플 선물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리플의 선물 계약 페이지를 베타 버전이든 뭐든 간에 만들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놨다라는 것은 결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계획에는 리플의 선물 상품 출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명에 대해서 리플 선물 계약이 출시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리플을 지원하는 SEC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SEC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검토함과 동시에 리플의 소송을 포함한 일부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SEC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마크 우에다가 어제 암호화폐 TF를 출범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행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이 채택됐다. 명확성 및 실용적인 솔루션이 부족했고 그 결과 혼란이 생겨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점을 꼬집은 건데요. 실제 미국의 항소법원도 9일 전 SEC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규제 명확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SEC의 대대적인 변화, 이것은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리플 ETF 출시의 법적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JP모건이 분석했듯이 리플 솔라나 ETF가 12개월 내에 무려 136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는 현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을 바라볼 때 다른 개미들처럼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리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대치의 수익을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비트코인의 움직임 또한 매우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아니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 계속 하락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왼쪽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 오른쪽에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이 물량을 고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이 고래들로 이동하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과 함께 개미들의 물량이 더 빠르게 고래들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개미들을 충분히 다 털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정 색깔이 지금의 비트코인 사이클인데 지금과 가장 유사한 사이클을 보여줬던 때가 바로 이 파란 색깔 선의 15년도에서 18년도 사이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이클과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15년에서 18년에 있었던 사이클은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자리에서 본격적인 폭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폭등이 폭발하는 그 직전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이 이전 불장 때 비트코인 차트고 오른쪽이 현재 비트코인 차트예요. 만약에 지금 머물고 있는 매물대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방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 가격대까지 약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미들에게 공포를 유발해서 시장에서 쫓아내기에 아주 적절한 수치의 하락이죠. 왼쪽에 이전 불장 초입 구간에서 발생했듯이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에서 이전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졌을 때 급격한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불장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으로 연결됐듯이 말이죠. 다만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현재 매물대를 하방 이탈할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제 관점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다음 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 영상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제 실시간 관점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 9번 보내주시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니 여러분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직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표까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이 지표의 이름은 CW 시그널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매수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 매도 거래가 많이 나올 때는 빨간 색깔의 숏 신호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타점이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하기에 매우 용이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 지표 같이 활용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별도의 조건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지표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죠.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뒤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입력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랑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것으로 지표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